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9일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하는 일일 업종 동향 분석 리포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발표는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 동향과 수급을 분석하고 시장을 움직인 두 가지 핵심 테마인 네이버 두나무 합병설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종과 종목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 환경과 섹터별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1.33% 상승하며 3,430선을 성공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스피 일중 등락 그래프를 보시면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견조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투자자별 수급 그래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녹색 매수 막대와 개인의 큰 폭의 붉은색 매도 막대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는 미국 PC 물가 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원대 달러 환율 급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은 수급이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약 4,457억 원 기관이 약 3,02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화면 우측의 꺾은성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며칠간 주춤했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오늘 가파르게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외국인은 9월에만 누적 순매수액 6.7조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에는 국내 연기금의 분기 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물량이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은 주로 테마주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업종을 선택했을까요? 우호적인 것이 환경 속에서 외국인은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기술주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IT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라는 강력한 테마에 힘입어 관련주에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수요 회복과 AI 반도체 강세라는 긍정적 전망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셋째,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웰이디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화면 하단의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를 2,100억 원, SK하이닉스를 1,850억 원, 그리고 네이버를 890억 원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네이버 두나무 합병 기대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합병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설의 핵심은 네이버페이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STO 시장 진출 등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융합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나스닥 상장 가능성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바이오 섹터를 뜨겁게 달군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동제약그룹이 임상 일상에서 주사제와 유사한 효능을 입증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주사제 대비 위장관 부작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2026년까지 임상 3상에 진입하여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테마는 업종 등락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창업 투자 업종이 5.32%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 투자 플러스 16.4%와 같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네이버 플러스 7점, 연기 퍼센트가 속한 양방향 미디어와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5점, 86%가 선전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가 포함된 생물공학 등이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육 에너지 장비 조선 업종이 1% 미만의 미미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특정 악재보다는 시장의 관심이 주도 테마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 실질적인 매도세보다는 상대적인 관심도 저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분기 8,65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LED 분야에서 벤츠 포르쉐 등 10여 곳의 프리미엄 고객사를 확보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동홀딩스입니다.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는
자회사인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이제 동반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보유 비중이 1.2% 증가하는 등 수급도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툴젠입니다. 툴젠은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바이오 테마가 형성될 때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는 핵심 종목입니다. 다만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기에 임상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강공업 우선주입니다. 코스피 평균 대비 높은 2%대의 배당 수익률이 우선주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모듈러 주택 테마 관련주로도 부각되며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것이 경제 환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근원 PCE 물가 지수가 2.9%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한미 환율 협상 완료 발표까지 더해지며 원대 달러 환율이 13.7 원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것이 지표와 원화 강세가 결합되어 오늘 한국 증시의 강한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또 주요 섹터에 대한 중장기 전망입니다. IT 서비스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시 신규 수익원 창출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규제 이슈라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AI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회 요인이지만 미중 갈등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바이오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큰 기회가 있는 반면 임상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긍정적 LED 중심의 수익성 개선과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며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업종, 중립적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긍정적이나 실물 경제 둔화 우려로 단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설로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결합 모델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 보수적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 자금의 성장주 이동 현상으로 에너지 업종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업종, 중립적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고금리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장점검 포인트와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네이버 두나무와 비만 치료제 테마의 연속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일 발표될 한국의 9월 수출입 데이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테마 모멘텀을 활용하되 급등 종목의 차익 실현을 고려하고 중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비중 확대를 제한합니다. 급등 테마주에 대한 분할 매도 등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긍정적인 것이 환경 속에서 특정 테마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이러한 테마의 지속 여부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주목하며 선별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29일 일일 업종 동향 분석 리포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